자, 두 인형 A, B에게 색이 정해지지 않은 셔츠와 바지를 모두 입힌 후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가 각각 3개씩 있고 각 옷의 색은 빨강, 그 다음에 초록 중 하나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A 인형의 셔츠와 그 다음에 바지 색은 서로 다르게 정하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서로 다르게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게임에서 두 인형 A, B에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그 결과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장이 상당히 기네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끊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끊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3개의 셔츠 중에서 두 인형 A, B에 입힐 수 있는 셔츠 2개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3개의 셔츠가 있다라고 했고 바지 3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셔츠 3개, 바지 3개. 그러면 셔츠 3개를 두 인형에게 입힐 수 있는 이제 배열을 한다라고 해야겠죠. 배열을 할 수 있는 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3 퍼뮤테이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A라고 하는 인형, B라고 하는 인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셔츠를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B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A, B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여기에다가 배열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퍼뮤테이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지금 바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 퍼뮤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지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힌다라고 보시면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어떻게 선택해서 배열을 한다.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이제 셔츠와 바지의 색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간색과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 하나를 이제 색을 칠해야 되는데 서로 다르게 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자, 한 인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빨간과 그 다음에 초록이라고 하는 것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입니까? 이펙토리얼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색을 입히는, 그러니까 색을 칠하는 가지수는 이펙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면 돼요? 3 퍼뮤테이션 2에다가 곱하기 3 퍼뮤테이션 2. 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A, B에 지금 셔츠와 바지를 입힐 수 있는 가지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펙토리얼 곱하기 이펙토리얼, 그러니까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3 곱하기 2다라고 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6에 해당이 되고 얘도 6에 해당이 되니까 6, 6에 36 곱하기 얘는 뭡니까? 4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144.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 0부터 4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 정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새 정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봅시다.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주의사항은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0은 절대로 첫 자리에 어떻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선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3이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0, 1,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개 중에서 어떻게 순서 있게 여기에다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 퍼뮤테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만일에 그냥 곱의 법칙을 통해서 여기에 몇 가지가 온다? 4가지가 온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가 온다? 3가지가 온다. 그래서 4 곱하기 3이다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순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써먹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세 자릿수 중에서 짝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짝수가 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끝자리에 지금 짝수다라고 했으니까 0이 오는 경우가 있고, 끝자리에 또 뭐가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또 끝자리에 4가 오는 경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자리에 0이 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0을 제외한 4개에서 어떻게 해요? 2개를 배열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4 퍼뮤테이션 2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번과 3번은 경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끝자리에 2와 4가 있다는 그 말은 이제 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1의 자리에 1의 자리가 0이 아니다 라고 한 식이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1의 자리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일에 끝자리에 2가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를 제외한 여기에는 0, 1, 3, 4가 이렇게 있는데 맨 앞자리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0이 올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또 뭐가 오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1을 제외한 0, 3, 4 중에서 하나가 오면 되니까 여기 세 가지.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개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한 개를 선택해서 배열을 한다. 순서 있게 배열을 한다. 그것을 굳이 퍼뮤테이션으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3 퍼뮤테이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을 서로 곱을하게 되면 결국에는 9가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도 당연히 이 두 번째랑 경우가 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9가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12 더하기 9 더하기 9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몇 가지가 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30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지우고서 자, 세 자릿수 중에서 이제 3의 배수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이 경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뭐가 어려우냐면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모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각 자리에 어떻게 해요? 각 자리의 합이 결국에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세 개의 숫자를 합했을 때 3의 배수가 오는 것을 우선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자,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한다면 0, 1, 2.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0, 2, 4.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에 좀 또 헷갈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3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엔 1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1, 2, 3.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 3, 4. 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 1, 2를 통해서 내가 만일에 세 자리를 만든다 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첫 자리에는 어떻게 됩니까? 0이 올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뭐가 오면 됩니까? 그냥 0과 2를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하면 되니까 2팩토리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네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0, 2, 4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경우나 결국에는 가지수는 서로 동일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 자리에다가 1, 2, 3을 그냥 배열을 하면 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6가지, 여기 6가지, 12가지, 거기에다가 지금 4가지, 4가지니까 8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20가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는 이 순열이든 조합이든 간에 그 경우를 명확하게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데 케이스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6개의 숫자 0부터 5가 있다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4200보다 어떻게 작은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볼 건데 우선 420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4200보다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앞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4개의 숫자를 선택을 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요. 이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는 것은 첫 자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리는 0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맨 앞자리에 1이 오는 경우 됐죠.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선은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홀수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홀수가 와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맨 끝자리에는 3이나 5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면 1이 이미 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3이나 5가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자, 만일에 여기 3이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과 3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결국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배열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개의 숫자 중에서 1과 3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죠. 4개 중에서 2개를 어떻게 순서 있게 배열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4 퍼뮤테이션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요? 24. 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맨 앞자리에 2가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오는데 맨 끝자리는 이제 1, 3, 5가 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세 가지.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만일에 1이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죠? 역시나 4 퍼뮤테이션 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2와 1을 제외를 한 나머지 숫자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있게 배열을 하면 되니까 4 퍼뮤테이션입니다. 세 번째. 만일에 맨 앞자리에 3이 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여기에 뭐가 오면 됩니까? 1이나 5가 오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1이나 5가 오는 이 경우, 그리고 맨 앞자리 3. 자, 여기 지금 맨 앞자리 1. 그런데 그 1, 3, 5 중에서 하나를 사용했을 때 여기는 두 가지가 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4 퍼뮤테이션 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부터 계산할게요. 자, 얘는 지금 보시면 3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3, 3, 5, 9, 4, 36입니다. 36.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24. 됐습니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4가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0이 그 다음 자리로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됐습니까? 근데 홀수가 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 3, 5가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자, 거기다 곱하기. 자, 그러면 이제 4, 0을 사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 0, 4를 제외한 세 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순서 있게 배열을 한다. 3 퍼뮤테이션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굳이 사용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세 가지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9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4에다가 여기 네모, 그리고 네모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420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한 번에 해버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더 헷갈릴 수가 있겠죠. 4200보다 작은 수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미 1은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는 3, 5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또 뭐가 오게 됩니까? 1, 3, 4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3개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하면 되겠죠. 3 퍼뮤테이션 1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2 곱하기에다가 3이다 라고 해서 6가지가 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4에다가 플러스 36 더하기 24 더하기 9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6.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합했을 때 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녀석은 99. 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가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이기도 한데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케이스를 명확하게 다 나누어 가지고 예, 계산 실수 없이 정확하게 모두 다 어떻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단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경우의 수가. 자, 그 다음 이제 이 문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세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가로 1번을 보시면 여학생 3명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이웃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학생 3명을 그냥 한 묶음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 묶음에 지금 남자 4명이 있으니까 총 5명을 어떻게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5팩토리얼 먼저, 그리고 그 묶음 안에서 여학생 3명을 배열을 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바로 이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5팩토리얼은 120이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3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6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720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은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누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남자를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4명으로 딱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남학생을 배열을 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남자 사이에 어떻게 여자 3명을 배열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라고 한다면, 자, 1번 자리부터 5번 자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여학생 3명,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순서 있게 어떻게 자리를 배치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5 퍼뮤테이션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 퍼뮤테이션 3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3팩토리얼은 24가지, 그러니까 24 곱하기 60을 하게 되니까 1440까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앞줄에 3명, 뒷줄에 4명이 서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서 지금 여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서 옆으로 지금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볼 건데, 자,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먼저 꼭 이게 개념 공부이기는 하지만 먼저 좀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앞줄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이렇게 있고 뒷줄에는 4명이 있대요. 그래서 4명을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한번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서 옆으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힌트가 주어진 것 중에 하나는 여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서 옆으로 이웃하기라고 돼 있어요. 여자 3명이. 그러면 여기에서 옆으로 이웃하기라고 했으니까 앞줄에서 모두 이웃하게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선 첫 번째, 여학생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줄에 여학생 3팩토리얼, 뒷줄에 남학생 4명 4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그 다음에 24. 자, 그래서 얘는 144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세모가 이렇게 4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아니라 앞줄에 3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 뒷줄에서 옆으로 이웃한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봅시다. 자, 여자 3명이 뒷줄에 이웃하여 서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선 남학생이 서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자, 볼게요. 자, 4명 중에서 한 명을 어떻게 해요? 순서 있게 배열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4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배열을 하는 남학생을 어떻게 해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명 중에 한 명을 순서 있게 여기다 먼저 배열을 한다. 그래서 4 퍼뮤테이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나머지 남학생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 그냥 배열을 하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여학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학생을 여기에다가 배열을 할 수가 있죠. 여학생.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을 여기에다 배열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다시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뒷줄에서 옆으로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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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학생, 뒷줄. 그러면 이 경우와 이 학생과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두 자리를 서로 맞바꾼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다시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4가지, 이거 6가지, 6가지, 2가지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6이 36에다가 72에다가 결국에는 288가지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2팩토리얼.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논리가 뭐였냐면 처음엔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남학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엔 여학생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뒷줄에서. 그러면 4명 중에서 1명을 여기다 그냥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4 퍼뮤테이션 1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4명 중에 1명을 순서 있게 여기다가만 배치를 한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방법의 수가 4 퍼뮤테이션 1이고 나머지 여학생 여기 3팩토리얼. 이게 바로 뭡니까? 요 녀석이. 아, 얘가 아니죠.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그리고 이 자리와 이렇게 볼게요.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서로 맞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팩토리얼이 된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예, 그러니까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을 한대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자, 남학생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남학생을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남학생 3명을 지금처럼 배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3팩토리얼 됐죠? 자, 여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을 배열하는 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대로 가면 되니까 결국엔 여학생을 배열을 하는 3팩토리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남학생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학생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대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나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처음에 남학생이 오는 거, 처음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3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여학생을 배열하는 3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36에다가 36을 더하니까 72가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있는데 얘도 교대로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같아요. 그런데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은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든 여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이가 그래봐야 뭐 하나 차이니까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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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남학생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4팩토리얼, 여자애를 어떻게 해요? 배치를 하는데 5팩토리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맨 앞에는 여자만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맨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대로 배치를 하다 보면 남학생이 이렇게 되고 여학생이 이웃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자체를 특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4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5팩토리얼은 120가지, 4팩토리얼은 몇 가지? 24가지. 자, 이렇게 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2880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동아리 발표 대회의 심사위원석은 남자 3명과 여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사위원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한 명씩 앉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사위원 6명을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지 한번 볼 건데, 문제 자체를 너무 비비 꼬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총 좌석이 총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 여자를 한 명씩은 꼭 앉혀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자를 먼저 배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남자, 남자, 남자 됐죠? 그러면 3팩토리얼. 그러니까 남자 3명을 하나, 둘, 세 개 그냥 배열을 하는 겁니다. 3팩토리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자는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자, 여자, 여자. 그러면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3팩토리얼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얘 8가지. 66에 36, 36 곱하기 8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288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남자를 우선은 배치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3팩토리얼. 근데 남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둘 중 한 자리를 선택하는 그 방법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두 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 편에 앉느냐, 오른쪽 편에 앉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머지 앉은, 그러니까 남자가 앉은 자리가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빈자리에 여학생을 그냥 여자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 그래도 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생각을 하느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배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스페셜이라고 하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S가 맨 처음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문제에서 S 맨 앞에 그리고 P는 맨 뒤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어떻게 경우를 또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지금 보는 것 같이 5개의 문자를 여기다 그냥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5팩토리얼 120까지입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자, 가로 2번입니다.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우선 보시면 S와 P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S가 왼쪽인지 P가 오른쪽인지 또는 S가 오른쪽이고 P가 왼쪽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얘는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SP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총 4개의 문자가 온 거고 나머지 3개를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얘를요 차라리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그리고 2개, 3개, 4개를 그냥 먼저 배열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몇 가지입니까? 4팩토리얼이 이렇게 옵니다. 자, 됐습니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S랑 P가 이렇게 있습니다. 2개의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SP를 제외한 5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기에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O 퍼뮤테이션 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S랑 P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팩토리얼.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2팩토리얼 곱하기 5 퍼뮤테이션 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어떻게 해요? 3개의 문자랑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3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4팩토리얼. 얘를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4. 그리고 얘는 5 곱하기 4니까 20. 얘는 어떻게 돼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960이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이 중요해요. 자,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한쪽 끝에.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쪽 끝에 그러면 여기에 모음이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모음이 오거나 아니면 둘 다 모음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3개씩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된다? 여사건을 이용을 해서 맨 끝자리에 자음이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5개의 문자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음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자음은 총 4개가 있죠. S, P, C, L 이렇게요.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양쪽 끝에 배열을 한다. 자, 그래서 4 permutation 2 그리고 곱하기 5개의 문자가 남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5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뭡니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죠. 그러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냥 7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7개의 문자를 일렬로 그냥 나열을 했어요. 여기에서 뭐를 뺀다? 양쪽에 자음이 오는 경우. 즉, 모음이 전혀 오지 않는 경우. 예, 얘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 퍼뮤테이션 2에다가 5팩토리얼. 얘는 120. 얘는 뭡니까? 4 곱하기 3. 그래서 12. 그러면 얘는 1440 그리고 7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5팩토리얼이 120이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6 42에다가 곱하기 120. 자, 그러면 얘는 5040이 되겠죠. 5040. 자, 빼기 그 다음에 1440이라고 했었고 얘를 빼게 되면 3600이 답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얘는 거의 뭐 동일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 형광펜으로 밑줄 치셔야겠죠. 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여사건. 그러면 양쪽에다가 뭐를 어떻게 된다고 하시면 돼요? 홀수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배열을 한대요.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5 퍼뮤테이션 4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 끝에 어떻게 해요? 이번엔 홀수가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빼기 양 끝에 홀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인데 여기 홀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홀수가 135니까 135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을 여기랑 여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3 퍼뮤테이션 2 됐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오면 됩니까? 이 홀수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죠. 3 퍼뮤테이션 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얘 6, 얘 6이니까 6 곱하기 6, 36, 120에서 빼기 3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84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5개의 문자 A, B, C, D, E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씩 사용을 한대요. 만들어지는 120개의 문자의 열을 사전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네, 나열을 한대요. 그랬을 때 CBAED는 몇 번째 문자 열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CBAD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몇 번째 문자열이냐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맨 앞에,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맨 앞에 A가 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열하면 되겠죠? 4팩토리얼.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오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B가 온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4팩토리얼. B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배치를 하면 되니까요. 자, 세 번째. 이번엔 C가 오는데,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우선 A. 됐죠? 사전식으로 배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CA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문자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돼요. 3팩토리얼. 네 번째는 C,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CB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A까지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 하나, 2개가 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끝에가 ED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D 전에는 뭐가 올까요? 사전식으로 D, E가 이렇게 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은 또 뭐가 오겠어요? CBA, E, D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얘가 문자 몇 번째 문자냐라는 거예요.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이거 24가지, 이거 24가지, 이거 몇 가지? 6가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48가지, 그리고 6을 더하게 되니까 54, 그리고 여기 하나 55,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번째예요? 56번째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56번째입니다. 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여라. 이게 또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 하나, 둘, 셋, 그리고 4개니까 4팩토리얼 역시나 B 4팩토리얼, C 4팩토리얼.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87번째예요. 그러니까 우선 더하면서 갑시다. 24, 24, 24. 그러면 C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오는 문자열은 24에다가 24 더하니까 얘는 48에다가, 그리고 24를 더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72가 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72. 그 다음에 D를 한번 해볼게요. D. 자, D부터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가볼 건데 D 다음에 A가 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에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 3팩토리얼. 이 6가지입니다. D, B, 하나, 둘, 셋. 여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6가지입니다. 그럼 이거 12가지죠. 자, 70이랑 12를 더하게 되면은 83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DB로 시작을 해서 이 문자열의 맨 마지막에 오는 문자열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84번째에 오는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D, D, C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역시나 어떻게 돼요? 3팩토리얼이 되는데 84에다가 3팩토리얼을 더하게 되면 9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하나씩 배열을 해 나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가 온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B가 오고 E가 오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사전식으로. 자, 그 다음 A가 오고 E가 오고 B가 온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죠? B로 넘어가야겠죠. 더 이상 배열이 없으니까 B가 오고 A가 오고 E가 온다. 그러면 이 문자열은 85, 이 문자열은 86번째, 요 문자열은 87번째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DC, B, A, E.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열이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정 가지수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하나하나씩 나열을 또 정확하게 또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순열 같은 경우에는 그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9개의 알파벳, 지금 POLICEMAN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반드시 한 번씩 사용을 해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한대요. 자, 폴로 시작을 하는 문자열 중에서 지금 폴리스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문자열인지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폴로 시작하는 문자열 중에서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폴로 어떻게 이미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POL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POL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 녀석을 써야겠죠. 사전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A가 이렇게 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총 몇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는 5개가 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그러면 얘는 5팩토리얼. 됐죠? 자, 그 다음에 B가 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B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 다음은 이걸 한번 해볼게요. C가 온다라고 하면 되겠죠. A 다음에 C.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이번엔 얘도 5팩토리얼. 자, 그 다음 또 뭐가 옵니까? I 이전에는 2가 이렇게 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서를 그냥 차라리 이렇게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헷갈리니까.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오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얼. 자, 그러면 이거 120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60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i가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 이번엔 다시 어떻게 해요? a가 이렇게 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됐죠? 자, 그 다음, i 다음에 a, i 다음에 또 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잠시만요. i 다음에 a가 오고, 그리고 c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쵸? c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c가 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사정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그 다음은 a가 무조건 이렇게 오긴 해야겠죠. 하나, 둘, 셋, 자, 3팩토리얼. 이거 진짜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더 해봅시다. 이거 24개, 이거 6개, 그러면 이거 30개, 여기까지 390개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배열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2가 이렇게 와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요? A가 올 거고, M이 올 거고, N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시면 되고, 2까지는 고정을 다 시켜놓고, 무슨 말이냐면, POL,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C, E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됩니까? A에 N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M이 이렇게 와야겠죠. 그 다음에 A가 올 거고 그 다음에 N이 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91번째, 그 다음에 392번째, 393번째. 예, 그래서 393번째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감이 오십니까? 예, 그래서 경우의 수는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여러 번 풀어보고, 예, 그리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예, 좀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예, 풀어보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놀이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줄에 2명의 의자가 있고 모두 5줄이 있는데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짝을 지어 2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 4명이 모두 놀이기구의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볼 건데, 자, 볼게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남학생 4명,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그런데 여기에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짝을 지어 2명을 같은 줄에 앉는다. 자, 이렇게 한번 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남학생 1명과 그리고 여학생 1명을 짝을 지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남학생 A, B가 있다고 합시다. 여학생 CD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CD를 A, B의 순서 있게 그냥 배열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2팩토리얼. 됐죠? 그래서 2팩토리얼. 아니면 C, D, D, C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도 되겠죠. A, C, B, D 또는 A, D, B, C 이런 식으로요. 근데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순열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이 팩토리얼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줄에서 짝을 지은 이제 그 남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녀를 이제 줄에다가, 그러니까 2개의 줄에다가 배열을 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자, 우선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줄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5개의 줄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남자와 여자가 배열이 되어 있는 대로 다시 재배열을 한다?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예쁘게 잘 못한 것 같은데 좀 가다듬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지금 짝을 짓는 가지수는 2팩토리얼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2팩토리얼 안에는 A, C가 있고 그 다음에 B, D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짝을 지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에다가 1번 줄부터 5번 줄까지 5개의 줄 중에서 2개의 줄을 선택해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하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1번 줄이 오고 여기 2번 줄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AC는 1번 줄, BD는 2번 줄에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줄 5줄을 어떻게 해요? AC와 BD에다가 배열하는 가지수가 5 퍼뮤테이션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남자, 여자가 서로 자리를 맞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맞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지수가 몇 가지? 2팩토리얼. 근데 2줄이니까 2팩토리얼을 2번.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에다가 곱하기 5 곱하기 4. 자, 그래서 이 녀석은 20. 그래서 8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160까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예, 크게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이 놀이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뒷줄에 3개의 의자가 있다. 자,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5명이 모두 놀이기구의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른 2명이 앉는 방법은 앞줄과 뒷줄에 한 명씩은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른 1이라고 할게요. 어른 1, 어1 그리고 여기 어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른 1, 어른 2. 자, 그러면 요 줄에 어떻게 해요? 어른이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2가지가 됩니다. 됐죠? 자, 2번째. 그러면 어른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각각 각 줄에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자리 중에서 한 자리에 어떻게 해요? 어른 한 명을 배치를 하려면 이 퍼뮤테이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퍼뮤테이션 1은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라고 했을 때 두 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른 한 명한테 배열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퍼뮤테이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 퍼뮤테이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2고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그리고 2. 그래서 2는 4에다가 4, 3, 12. 자, 그래서 12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12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어른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이 이렇게 앉았다라고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칠한데. 그러면 어린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머지 자리에 그냥 배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어린이를 그냥 배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는 3팩토리얼. 자, 그래서 6가지.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72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 빈칸에 6장의 사진 A, B, C, D, E, F를 하나씩 배치하여 사진첩의 한 면을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만 이웃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중요한 단서 조건 중에 하나가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이웃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거나, 그렇죠? 또는 A, B가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건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A, B가 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A, B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각 자리가 이렇게 쓸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B가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사진, 그러니까 사진 A, B를 제외한 C, D, E, F라고 하는 것을 4개 그냥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자, 그래서 여기 6가지, 이거 24가지, 6 곱하기 24는 144가 되더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자, 6명이 있는데 이 가족 6명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6개의 좌석에 모두 앉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근데 각 열에는 3개의 자리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모두 다 같이 앉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됐죠? 아버지, 어머니. 자, 이렇게 짝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어, 여기와 여기에 1열과 2열을 배치를 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2팩토리얼을 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 지금 여기에서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웃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묶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의자가 3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팩토리얼을 의미하는 것은 1열과 2열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배열을 하는 가지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열, 여기 2열이라고 했을 때 1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가지, 아버지 어머니도 당연히 2가지. 됐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자리에는 또 아들과 딸이 그냥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을 배치를 하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팩토리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를 모두 다 이제 곱해 볼 건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됐죠? 그래서 8 그리고 여기에다가 2 그러면 여기에서 16 16가지가 나와요. 이거 맞을까요? 어떤 걸 생각을 안 했죠? 이걸 생각을 안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어떻게 해요? 자리 바꿈을 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뭐를 해줘야 돼요? 주의사항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 2가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 2가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경우에는 2가지다 라고 해서 2라고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64. 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했었는데 자, 헷갈리지 않게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따지는 연습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